네, 안녕하십니까. 마칼럼니스트 박상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이제 우리가 쌀에 좀 무관심하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쌀과 밥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보다는 조금 관심이 많다라고 얘기해 드렸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쌀과 밥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정말 항상 궁금해야 하는 사항이 바로 이 점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게 늘 궁금한 게, 왜 우리가 식당에서 먹는 공깃밥 한 그릇은 늘 1,000원인가?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이렇게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자, 지금도 대부분의 음식점에서 공깃밥 한 그릇은 1,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1,000원이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저는 대충 더듬어 봐도 한 2000년대에 들어와서부터는 그냥 늘 1,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생각해보면 20년 동안 공깃밥 한 그릇은 1,000원입니다. 세상에 이런 물건이 있을까요? 돈 받고 파는 물건 중에서 20년 동안 그 가격이 변하지 않는 물건이 과연 있을까? 어떤 것도 이런 물건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늘 공깃밥 한 그릇은 1,000원일까?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풀어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쌀과 밥에 대해서 탐구하는 첫 번째 목적이 될 수 있는데요.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냥 개괄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럴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정부의 역할이 큽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쌀 관리에 있어서 가장 큰 목표는 뭐냐면 쌀값 안정입니다. 그래서 쌀값 안정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농민의 희생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낸 세금을 이 쌀값 안정을 위해서 국가 예산을 투입하기도 하고, 여러 과정을 거쳐가지고 쌀값을 안정화시키는 이 작업 때문에 공깃밥 가격은 늘 일정하게 유지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은 뭐냐면, 대부분은 공깃밥 한 그릇을 만드는 쌀의 원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체 우리가 어떤 음식점 같은 경우에 우리 집에서 쓰는 한 달에 쓰는 쌀 가격이 얼마 정도 된다를 가늠할 뿐이지, 구체적으로 공깃밥 한 그릇의 원가에 대해서 이것을 판매하는 사람도, 공깃밥을 돈을 주고 사 먹는 사람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왜? 쌀값은 늘 일정한 게 당연한 거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어딘가에서 이거보다 그러면 20년 동안 1,000원이었으면 누군가는 이것을 공깃밥 한 그릇 가격을 더 싸게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이럴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주 고급 음식점에서는 나는 정말 최고의 쌀로 밥을 한번 지어볼게. 그래서 우리 집은 공깃밥 한 그릇을 한 3,000원 받을래.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그 3,000원짜리 공깃밥을 선택하실까요? 안 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쌀 그거 좋은 거 해봐야 얼마나 맛이 차이가 나겠어. 그리고 여러분들도 집에서 먹는 쌀을 구매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구매하십니까? 아마 특별한 기준이 없으실 거예요. 그냥 포장지가 이쁘다든가 누가 맛있다라고 한다든가 이런 그 기준이지, 특별히 나만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기준 없음이 우리가 쌀을 대하는 태도에서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자, 이걸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와인을 먹는다, 커피를 마신다, 이럴 때는 분명한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품종으로 만든 와인을 좋아해, 혹은 나는 이런 지역의 커피를 좋아해, 이런 기준이 있는데 우리는 쌀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이 기준을 먼저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 그리고 이 사진이 공개됐을 때 많은 한국인들이 경이로워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1900년
1900년 초에 이 외국의 선교사가 찍은 우리 선비의 식사 모습인데, 가장 놀라운 것은 일단 밥그릇과 국그릇의 사이즈죠.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리고 전형적으로 노인 반찬의 개수로 보면 삼첩반상입니다. 반찬이 3개 이상인데, 그게 우리는 삼첩 그러면 3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여기에 김치나 간장 종지나 이런 것들은 빼고 셉니다. 그래서 메인 반찬만 3가지를 세기 때문에 보통 삼첩 반상에는 국굴이나 반찬 그릇이 보통 5개에서 6개 정도 놓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선비가 지금 먹고 있는 밥상은 조선의 전형적인 삼첩 반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밥그릇 사이즈를 한번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먹는 그 밥공기하고 비교해 보면 한 3배 정도 크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먹는 밥 한 공기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뭐 집집마다 좀 사이즈가 차이가 나는데 보통 200ml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밥공기 하나 크기가 200ml 정도 보시면, 지금 이 밥그릇은 한 600ml 정도 됩니다. 600ml 정도 되니까 보통 그 밥 3공기 정도 분량입니다. 3공기 정도 분량인데, 그럼 이분이 특별히 많이 드시는 분이냐? 그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조상들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밥을 많이 먹는 민족이었습니다. 이상한데 우리는 굉장히 굶주렸다던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물론 굶주림은 분명히 있었고, 심지어 보릿고개에는 정말 끼니를 잊지 못해가지고 뭐 나무 껍질도 벗겨 먹고, 그 다음에 뭐 그 산에 있는 온갖 풀들도 이렇게 뜯어 먹고, 이렇게 살았던 시절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이 배고픔의 가장 근원은 뭐냐면, 첫 번째, 쌀은 부족했습니다. 다른 곡물은 그나마 먹을 것들이 많았는데 쌀은 늘 언제나 부족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은 너무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있을 때 많이 먹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을에 수확하고 그 다음에 겨울 동안에는 너무너무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이듬해에 6월 정도부터 이렇게 수확을 한다든가 뭔가라도 수확이 되는데, 이 6월 이후에 그 다음에 뭐 가을에 수확될 때까지는 한 5월부터는 뭐냐면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봄에 더욱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춘궁기라고 하죠, 우리가. 봄에 굶주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굶주릴 정도로 있을 때 일단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선비들의 보통 그냥 양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식사량이 얼마나 되냐면요, 1인당 성인 1인당 하루 식사량이 7홉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홉은 어느 정도냐면 180ml입니다. 여러분들 그 보통 우리 소주 한 병 있죠. 요즘 드시는 소주 한 병이 2홉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7홉 정도면 이제 180ml니까 보시죠. 7, 8, 56. 한 1.2L 정도 분량을 드셨는데, 지금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하루 3끼를 먹었던 게 아니고 하루 2끼만 먹었습니다. 점심이 없고 아침을 먹고 저녁을 먹었는데,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선비가 식사하는 이 그림의 밥그릇 같은 밥그릇으로 한 끼를 먹는 거죠. 그럼 딱 2끼를 먹으면 7홉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로 많이 드셨는데 우리는 이제 적게 먹죠. 이 적게 먹는 이유가, 이렇게 확 줄어든 이유가 아주 재밌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나라에서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렇게 먹다 보면 아무리 농사를 많이 짓고 아무리 생산량이 많더라도 굶주림을 절대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국가가 나섭니다.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나서냐면, 사람들에게 먹지 마, 덜 먹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밥그릇 사이즈를 건들기 시작합니다. 밥그릇 사이즈를 건들면 자연스럽게 먹는 양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국가가 명령을 할 수는 없죠. 국민들에게 야, 밥그릇 사이즈를 일률적으로 줄여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건강 식단 혹은 건강 식사량 이런 식의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오히려 몸에 해롭다라고 하면서 점점점 밥그릇의 사이즈를 줄여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1940, 50년대의 밥그릇 사이즈를 보시면 앞에 선비가 식사할 때 봤던 그 크기의 밥그릇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그냥 라면 그릇 정도? 우동이나 라면 사발 정도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70년대 이렇게 거치면서 80년대쯤 되면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들고,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드시는 밥그릇 혹은 대중음식점에서 만나는 밥그릇의 사이즈는 2013년부터 이제 정해진 밥그릇의 사이즈입니다. 190ml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1940년대와 지금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거의 4분의 1 정도로 사이즈가 줄어들었죠. 이렇게 하면서 사실 우리가 밥을 먹는 양 자체가 알게 모르게 줄어듭니다. 흔히들 왜 공간이 어떤 사람의 태도를 결정한다라고 늘 말하죠. 마찬가지로 이 음식에 있어서는 어떤 그릇이, 그 그릇의 크기나 그릇의 형태가 그 먹는 사람들의 태도를 결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인들의 밥그릇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밥그릇의 사이즈가 줄어들어 왔다. 그러면서 국가가 이 부분들을 강제하지는 않았지만 국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게 60, 7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는 굉장히 이 식량 자급 그리고 식량 생산을 증대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국가의 어떤 지상 목표였기 때문에 국가가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쌀 소비량 자체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여러분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을 보시면요, 1979년이 이제 역사상 제일 많이 먹는 시기였습니다. 1인당 135.6kg 정도 1년에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쌀 한 가마니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는데, 쌀 한 가마니는 80kg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쌀 한 가마니하고 3분의 2 정도 먹었던 셈이죠. 두 가마니가 조금 못되게 먹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여러분 보십시오. 80년대부터 밥그릇 사이즈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식사량이 점점 줄어듭니다. 쌀을 소비하는 양이 줄어들었고, 사실 이렇게 줄어든 것은 이제 밥그릇의 사이즈뿐만 아니라 1980년대, 90년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86 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서양식 식습관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러면서 이제 아침은 밥보다는 뭐 빵으로 먹는다든가, 그리고 점심도 면 종류를 먹는 경우가 늘어나고, 이러면서 쌀 소비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대신 이제 밀가루 소비량이 늘어난다든가 뭐 요런 게 벌어지면서 이제 2013년을 보시면요, 67kg 정도 먹습니다. 먹다 보니까 이게 79년하고 비교하면 그냥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2015년부터는 사실 아주 완만한 그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 같은 경우에는 한 57kg 정도 이렇게 먹는 걸로 나왔는데, 아마 요 정도가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 양을 57kg 정도를 1년 365일로 나눠보면요, 우리가 성인 평균 하루에 밥 한 공기도 채 안 먹는 걸로 나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요즘 지난 일주일 동안에 밥을 먹었던 걸 보면 진짜로 밥 공기를 비운 걸로 따지면 몇 공기를 비웠을까? 매일매일 그렇게 밥을 꼬박꼬박 챙겨 먹지는 않았고, 밥 대신에 다른 걸로 끼니를 때우신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국가가 국민들의 밥그릇 사이즈를 조절하면서까지 이 식사량을 줄일 수밖에 없었던 것에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아무리 생산량을 늘리더라도 이렇게 소비량이 많아지면
감당을 못하니까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져갈 수 있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식사량을 적절히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밥그릇 사이즈 그리고 한국인들의 밥 소비량은 점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것까지는 좋았고, 그러면서 이제 국가가 이 식량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너무 줄이다 보니까, 혹은 우리가 너무 산업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또 부작용도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부작용들이 생기기 시작했는지 그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